미나산 곤방와 케이짱 데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케이짱입니다. 오늘도 당신만을 위한 검은 밤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지치셨을 그대를 위해 이야기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편하게 누우세요. 그리고 제 목소리를 따라 천천히 들어오세요. 어서 오세요. K짱의 검은 마음 속으로. 첫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정가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 방송을 들은 지 거의 1년쯤 되어가는 캐스키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연을 올리는 게 처음이라 어색하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이 일이 꽤나 소름 끼쳤던 일이라 몇 자 적어봅니다. 저에게는 예쁜 반려견이 한 마리 있어요. 저희 강아지는 12살 노견으로 미니핀인데요. 얼마 전에 옆구리 쪽에 지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받았어요. 강아지도 처음 키워보고 이런 수술도 처음이라 굉장히 걱정도 많이 되었어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나서 지금 수술 부위도 잘 아물고 있긴 한데 저희 강아지 수술 이틀 후에 제가 꾼 꿈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제가 꾼 꿈에는 저희 집 강아지가 나왔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수술 부위는 옆구리 쪽인데 꿈에서 본 저희 강아지는 두 눈이 꼬매져 있었어요. 두 눈이 꼬매진 채로 이상한 소리로 끙끙거리던 저희 강아지의 모습은 정말 끔찍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꿈에서 저는 어디서 난 건지 보라색의 작은 곰인형을 안고 있었어요. 저희 강아지가 제가 안고 있는 그 곰인형에게 다가오자 저는 저도 모르게 강아지를 밀쳐버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강아지의 꼬매진 두 눈이 서서히 떠지면서 흰자만이 보였어요. 귓가에선 강아지가 이상한 소리로 끙끙거리는 소리도 들렸고 그 순간 평소에는 잘 지르지 않던 비명을 지르며 꿈에서 깼습니다. 꿈에서 깨니 아직 새벽이었고 전 너무 무섭고 또 강아지가 너무 걱정돼서 거실로 나가 강아지의 상태를 보고 올까도 했지만 괜히 무서워서 그러지는 못했어요. 평소에 꿈을 가끔씩 꾸지만 이런 끔찍한 꿈은 처음 꿔봐서 꿈에서 깨고 난 아침에도 그 소름이 쉽게 가시질 않더군요. 그리고 그 꿈이 서서히 잊혀질 때쯤 저는 또다시 눈에 관한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날은 제가 침대에 누워 안약을 넣고 있는 꿈을 꾸었어요. 제가 하드렌즈를 껴서 평소에도 인공 눈물이나 안약을 자주 넣거든요. 그런데 강아지 꿈을 꾸고 난 뒤로 왼쪽 눈이 조금씩 충혈되고 빡빡해서 평소보다 더 자주 안약을 넣곤 했어요. 안약 한 방울이 왼쪽 눈에 떨어졌고 순간 따가운 느낌이 들어 침대 옆에 있는 거울을 봤는데 제 왼쪽 눈에 볼펜심 크기만한 구멍이 여러 개 나 있는 거예요. 전 너무 놀라 눈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건드려 보니 피가 묻어나오더라고요. 저는 거의 울다시피 엄마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는데 그때 꿈에서 깼습니다. 깨자마자 방에 불을 켜고 거울을 보며 제 눈을 확인했고 다행히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이 두 개의 꿈은 아직도 생생한데 그 꿈들을 꾸고 나면 자꾸만 왼쪽 눈이 빡빡해지고 충혈이 된 게 보여요. 물론 눈이 안 좋아져서 그런 거겠지만 눈에 관한 악몽을 꾸고 나니 괜히 불길하고 무서워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최아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한 동네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사건 중에 최근에 겪은 일이에요. 저희 집은 2층 주택입니다. 저희 집은 옛날 집이라서 계단을 내려가면 대문이 있고 열쇠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빨간 끈으로 묶여 있는데 밖에서 그 끈을 잡아당기면 쉽게 열리는 문입니다. 하지만 인터폰은 있어요. 저는 밤에는 거의 혼자 있어요. 그날도 역시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밤 12시쯤 갑자기 인터폰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에 인터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랑 키득키득 거리는 소리? 뭔가 남자들의 소리가 미세하게 들렸는데 제가 누구세요? 라고 물으니까 어떤 한 남성분이 저에게 저 택배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상하게도 웃는 소리가 자꾸 들려오고 밤 12시에 택배가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일단 문은 안 열어주고 1층 대문 밑에 놓고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화나셨는지 대문을 쾅! 발로 차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일단 그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저희 집 강아지가 짖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센서 전등이 켜진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친구한테 야, 어떡해. 들어왔나봐. 어떡해. 라면서 친구와 계속 전화통화를 이어갔어요. 그러다가 진짜 택배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엄마께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택배를 안 시켰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이 지난 뒤 언니가 언니의 남자친구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다행히도 그 사람들은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엄마가 일을 마치고 들어오시는데 저희 집 계단 밑에서 많은 담배꽁초와 또 모르는 남성의 신발 자국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실 저희 집이 여자만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무서운 일이었어요. 언니,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 집 마당에는 아침마다 쥐약이나 개사료 같은 것들이 뿌려져 있어요. 대체 누구의 짓일까요? 너무 무서워요. 저 택배 왔는데요. 문 좀 열어주세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매일매일 실험실에서 실험하며 언니 컨텐츠를 라디오처럼 듣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저는 생물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실험실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 건물이 음지에 있다 보니 전체적으로 좀 어둡고 서늘합니다. 특히 실험 과정 중에 암실에서 필름을 현상해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암실은 빛이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붉은 등 하나만 켜놓아요. 정말 어둡고 춥고 습하고 서늘해요. 제가 겪은 일은 이 암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제 사수 언니와 둘이서 필름을 현상하러 암실에 갔습니다. 암실은 가로로 길고 사람 셋이 들어가면 꽉 찰 정도로 좁은 공간입니다. 구석에는 빙글빙글 돌아가는 의자가 항상 있는데 저는 암실에 갈 때마다 그 의자가 정말 기분 나빠서 항상 벽 쪽으로 돌려놓아요. 그날도 의자를 벽 쪽으로 향하게 돌려놓고 필름을 현상하고 있었습니다. 언니랑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면서 실험을 하는데 순간 어디에서인진 모르겠지만 아주 작게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작게 들린 데다가 언니는 못 들었는지 계속 실험을 하고 있길래 제가 잘못 들었나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분 정도가 지났을까? 휘파람 소리가 이번에는 확실하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확실했기에 언니, 휘파람 소리 못 들었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 못 들었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귀가 허해서 헛것이 들리나 보다 싶어 계속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또 휘파람 소리가 이번에는 꽤 가까이에서 크게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잘못 들은 게 아니다 싶어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자꾸 휘파람 소리가 들려요. 아까는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이번엔 진짜 확실했어요. 야, 장난치지 마. 너랑 나랑 둘만 있는데 누가 휘파람을 불어. 언니, 저번에 다른 오빠도 암실만 가면 기분 나쁘다고 했는데 정말 귀신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야, 귀신이 세상에 어딨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휘파람 소리. 언니가 허세 가득한 목소리로 귀신을 부르는 그 순간 언니와 저 사이에서 휘파람 소리가 정말 크고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린 순간 언니도 저도 3초간 정적이 흘렀어요. 언니,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정신없이 실험을 중지하고 다 챙겨서 암실을 빠져나왔어요. 그때 급하게 나오느라 힐끗 보았기 때문에 잘못 봤는진 모르겠는데 제가 벽 쪽으로 돌려놓았던 그 의자가 우리 쪽을 향해 돌려져 있었어요.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김은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에 사는 캐스키입니다. 저희 남편은 주 야간 교대로 근무하는 직종에서 일을 해요. 그날은 야간 근무라 아침에 퇴근하는 날이었죠. 잠을 자다가 깨서 옆을 봤는데 남편이 벌거벗은 상태로 엎드려 누워있더라고요. 전 너무 놀랐지만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났구나. 더운가? 왜 옷을 다 벗고 있지? 하면서 다시 잠을 잤어요. 그런데 2시간 뒤 남편이 들어오는 문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옆을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분명 알몸의 남자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벗은 뒷모습도 남편 몸과 비슷했고요. 꿈에서 본 것도 아니었어요. 그 뒤로는 자다가 깨도 무서워서 옆을 보지 못하겠어요. 벗은 그 형체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그건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었을까요?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이 사연은 익명으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9살 때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어요. 겁도 많아서 밤에 심부름을 못 갔기 때문에 제 동생이 꽤나 고생을 많이 했었죠. 겁도 많고 기도 약해서 그런가 이상한 경험을 되게 많이 했어요. 특히 고등학교 때. 열심히 공부하진 않았었지만 그래도 힘들었었는지 이상한 경험을 제일 많이 했었어요. 많은 일 중에 하나를 풀자면 야자가 끝나고 정독실에 남아서 밤 11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하교하는 길이었어요. 친구랑 같이 교문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음악실에 있는 피아노 방에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희 학교는 음악실 안에 피아노실이 4개가 있었어요. 건물 밖에서는 피아노실 창문이 바로 보여서 불이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저기 불이 왜 켜져 있지? 에이, 음악쌤이 깜빡하고 안 끄고 갔나 보다. 저희는 그러면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피아노실에 불이 꺼지더라고요. 경비 아저씨인가 보다 하고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음악 시간, 음악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경비 아저씨가 이틀 전 밤에 순찰을 돌다가 피아노실에서 피아노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친구랑 하교하던 날이었어요. 실은 진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가위 눌린 일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 4일 연속으로 가위에 눌려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몸이 너무 피곤했었어요. 그날도 역시나 가위에 눌렸고 안 되겠다 싶어서 베개를 들고 거실로 나갔어요. 저희 집은 성당을 다니기 때문에 엄마는 거실에서 초를 켜놓고 묵주 기도를 하고 계시던 중이셨어요. 엄마, 나 계속 가위에 눌려서 그러는데 소파에서 잘게. 아, 왜 자꾸 가위에 눌리지? 딸, 계속 그러면 주기도문을 머릿속으로 생각해. 에이, 무슨 주기도문이야. 알겠어. 나 다시 잔다. 그리고 저는 다시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저는 친구들이랑 퐁퐁을 타고 있었어요. 트램펄린 있잖아요. 막 타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제 쪽으로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지게 되었고 친구가 제 배를 꾹 눌렀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와중에 이거 꿈인데 왜 이렇게 아프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꿈에서 딱 깼는데 저는 제 방 침대였어요. 난 아까 소파에서 잠들었는데 왜 지금은 방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꿈속에서처럼 배의 통증이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온몸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생각했죠. 또 가위에 눌리는구나. 그런데 그때 귀에서 히브리어인가? 뭐 이상한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를 중얼중얼 거리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9살 때부터 가위에 눌리면서 종소리, 시계소리, 아기 울음소리, 여자 웃음소리 다 들어봤는데 그 중얼거리는 소리는 정말 역대급으로 무서웠어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엄마가 했던 말대로 저는 주기도문을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러자 그 중얼중얼 거리던 여자 목소리가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로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위에서 탁 풀렸어요. 잠도 안 오고 혼자 자기에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 나갔더니 엄마는 여전히 기도 중이셨어요. 엄마, 나 아까 나와서 소파에서 잠들지 않았어? 무슨 소리야, 딸? 꿈 꿨어? 그리고 그날 전 안방에서 잠을 잤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어른이 되고 나서는 공포영화도 잘 보고 혼자 밤에도 잘 다니고 겁도 많이 없어졌어요.
기가 세졌는지는 모르겠는데 특히 최근에는 공포 컨텐츠를 찾아서 봅니다. K짱 언니 동영상이 정말 최고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언니 동영상을 보고 난 뒤에 오히려 가위 눌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언니 동영상을 보면서 담력이 커졌는지 간이 커졌는지 기가 세진 건지 근 1년 동안 가위에 한 번도 눌린 적이 없이 매일매일 꿀잠을 자고 있어요. 오늘도 언니 라디오를 들으면서 꿀잠을 잘게요. 과연 오늘도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이 추운 겨울 더 추워지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게 될 거라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금 당신 뒤에